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부패 토토 37회차 EPL 9경기 분석 및 성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또 인플레이 게임 이벤트의 당첨자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기프티콘은 이제 행복한 인연님이 당첨이 되셨고요. 게임 참여한 이벤트는 1등은 이제 그루브님이 신세계 상품권 5만원권을 획득을 하셨고, 2등은 이제 치킨 기프티콘 다리 윙크님, 3등은 커피 기프티콘 다크호스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 수가 9경기로 좀 말씀드릴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분석을 했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웨스트햄과 2대2 무승부, 토트넘은 와포드에게 1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밀리보에비치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LJ가 결장 예정입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로메로, 로셀소, 산체스, 세세뇽이 결장 예정이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승무표로 좀 지우는 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스타일을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또 수비적으로 나올 텐데, 토트넘이 이렇게 작정하고 지키는 팀들 상대로 이번 시즌에 페널티킥이나 프리킥골로 간신히 승리하긴 했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을 때 페널티킥 득점이나 아니면 프리킥의 득점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별다른 해법을 지금의 토트넘이 찾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이제 나오고 나서 역습을 좀, 굉장히 라인이 낮은 팀이죠. 역습을 나가는 그런 부분들, 공격진의 자아나 아이우 등 개인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고, 세트피스도 뭐 준수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가 이번 레바논전에는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주말 경기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저는 이 경기는 좀 승패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토트넘의 흐름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무승부를 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에서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노리치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맨시티에게 5대0으로 대패, 노리치는 레스터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아스날은 자카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파티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엘레니 선수가 결정 예정이고요. 두 팀 다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일단은 아스날 쪽으로 투표율이 좀 몰린다면 이변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스날의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아스날 쪽으로 과연 투표율이 몰릴지 조금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투표율이 적당히 분배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리치가 공간이 있을 때는 나쁜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노리치가 더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리치까지 아스날이 잡아내지 못한다면 아르테타 감독이 경질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부상자들이 어느 정도 복귀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아스날이 더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스날도 불안하긴 하지만 노리치도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아스날의 역습이 충분히 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단통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랜트포드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브랜트포드는 빌라와 1대1 무승부, 브라이튼은 에버턴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브랜트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브라이튼은 마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레문티가 일단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 원정에서의 브라이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믿긴 좀 어려운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브랜트퍼드도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브라이튼이 결정력이 좋지 않아서 그렇지 경기력 자체가 나쁜 팀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일단 브라이튼이 그런 경기력적으로 공격적인 부분에선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공간이 좀 많은 부분들,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은 팀인데, 브랜트퍼드가 역습도 준수하고 압박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제공권도 저는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튼이 더 좋아 보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들, 그리고 원정에서의 브라이튼이라는 점과 브라이튼의 좋지 않은 결정력과 수비적인 부분을 봤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의 결과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트퍼드의 단독 무승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맨시티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노리치에게 2대1 승리, 맨시티는 아스날에게 5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레스터는 페레이라, 베스테렉으로
베스테르고르, 저스틴, 포파나, 맨디가 결정 예정이고 페레즈가 퇴장을 당했었습니다. 맨시티는 데브라이너와 포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맨디와 라포르테가 결정 예정입니다.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레스터의 경기력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맨시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역습이 좋은 레스터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기력 역시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 부상자가 뭐 베스테르고르나 페레이라가 지난 경기 또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죠. 그리고 저스틴이나 포파나 이렇게 수비적인 공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스터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맨시티의 데브라이너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은 분명히 아쉽지만 지금의 레스터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터의 단통 패배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맨유는 울버햄튼에게 1대0 승리, 뉴캐슬은 사우스햄튼과 2대2로 비겼습니다. 맨유는 래시포드와 맥토미니가 결정 예정이고 산초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뉴캐슬은 두브라브카, 존 쉘비, 칼럼 윌슨이 결정 예정이고 헤이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경기도 일단은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맨유가 일단 호날두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해 보이긴 해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뉴캐슬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부분들, 수비도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고요. 라인을 내리고 역습을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 맨유의 지금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뚫어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쉘비나 칼럼 윌슨 같은 주축 자원들이 결장 예정인 뉴캐슬이기 때문에 호날두가 맨유에 복귀 전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 좀 승리로 장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심 없이 맨유의 단통 승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뉴캐슬과 2대2 무승부, 웨스트햄도 크리스탈 팰리스와 2대2로 비겼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암스트롱 그리고 스멀본이 결정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은 주마가 결정 예정이고요. 이 경기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경기력은 웨스트햄이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주마 외에는 특별한 결정 예정자도 없는 상황이고 사우스햄튼의 암스트롱도 결정 예정이라서 웨스트햄이 좋아 보이는 건 맞습니다. 일단 저는 근데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무패 투픽이면 좋아 보이는 생각이긴 하지만 투필이 좀 균등하게 분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최종 때 고민을 더 해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생각은 사우스햄튼이 공격적으로 봤을 때 압박이나 역습을 나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좋은데 웨스트햄의 수비도 일단은 단단하지 않은 모습들을 봤을 때는 저는 득점이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무승부의 결과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안에서는 사우스햄튼의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사우스햄튼의 수비가 일단은 공간이 좀 많은 편이라서 웨스트햄의 공격력을 봤었을 때 노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웨스트햄이 이 전방에 안토니오를 비롯해서 뭐 보엔 선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세트피스도 수책 선수가 굉장히 좋고 또 공격에서의 그런 역습이나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좀 무승부를 갈지 패를 갈지에 대해서 최종까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초안에서는 일단 단통 무승부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와포드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와포드는 토트넘에게 1대0 패배, 울버햄튼도 맨유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와포드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카스트로, 네투가 결정 예정이고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이 바로 출전할지는 조금 미지수긴 하지만 지금 감독이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출전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포드는 사르 선수를 활용한 측면에서의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쿠추카의 한방 또는 경기가 안 풀릴 때는 디니의 제공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이 3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경기력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도 맨유 상대로 굉장히 좋았었고 그 전에도 토트넘 상대로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와포드의 수비가 단단한 편이었다면 결정력이 좋지 않은 울버햄튼의 모습을 봐서 이변을 고려하긴 했었겠지만 지금의 와포드의 수비가 울버햄튼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뚫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와포드의 단통 패배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첼시는 리버풀과 1대1 무승부, 빌라는 브렌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첼시는 제임스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하베르츠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캉테와 루카쿠는 결장 예정이고요. 아스톤 빌라는 부엔디아, 마르티네즈, 트라우레, 베일리가 결장 예정입니다. 첼시의 캉테도 캉테지만 루카쿠의 결장 예정인 점이 굉장히 아쉽고요. 이 부분 때문에 좀 이변을 고려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부엔디아도 그렇지만 마르티네즈 키퍼의 결장 예정인 부분이 출혈이 오히려 첼시보다는 아스톤 빌라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가 항상 보면 지난 시즌도 그랬었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 반대로 첼시의 모습을 봤었을 때 수비는 괜찮지만 결정력에 대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루카쿠가 이번 시즌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루카쿠가 못 나온다면 결국에는 뭐 티모 베르너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경기를 좀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카쿠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최종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현재는 루카쿠가 없더라도 지금 빌라의 마르티네즈 키퍼나 부엔디아의 공백이 조금 더 이런 출혈이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첼시의 단통 승리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즈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리즈는 벌리와 1대1 무승부, 리버풀도 첼시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리즈는 코우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밀러와 피르미누, 미나미노가 결장 예정입니다. 리버풀은 피르미누가 못 나오는 점은 좀 아쉽긴 하지만 조타가 있기 때문에 출혈이 크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 굉장히 좀 아쉬운 결정력, 전방에서의 뭐 요렌테도 그렇겠고요. 아니면 뭐 이 벤포드도 찬스는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데 너무나도 좋지 않은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FC 서울이 좀 떠올라요. 지금 리버풀이 그런 부분을 리즈의 결정력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리버풀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리버풀의 수비적인 부분들을 봤었을 때 역습에 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반다이크가 아직은 조금 몸에 있어서 100%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약간은 좀 빨리 뛰는 그런 모습까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버풀의 수비 숫자가 부족한 모습들 그리고 역습에 약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즈가 리버풀의 공격을 좀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이변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단통이라면 리즈의 패를 당연히 가겠지만 저는 승패 방향으로 생각하는 경기라서 일단 투표율도 좀 리버풀 쪽으로 많이 몰릴 것 같고요. 리즈가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초안에서는 승패 투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뭐 단통패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리즈의 승까지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욕심이 드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EPL 9경기에 대해서 분석을 모두 마쳤고요. 내일 라리가 5경기에 대해서 분석 및 초안픽 배팅 내역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